7번. 이것도 보세요. 블랭크가 2개예요. 근데 단순화 시켜야 되는데 블랭크가 2개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근데 간혹 가다가 블랭크가 2개면 앞에 걸부터 채우는 게 좋을까요? 뒤에 거부터 채우는 게 좋을까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요? 앞에 거. 그 확신도 그렇게 없어 얘기했으면 앞에 거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험 볼 때는 맨 앞에서부터 풀어요? 뒤에서부터 풀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호수로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앞에서부터 푸는 게 좋아요? 왜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특강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요. 수학 문제를 20문제씩 내면서요. 똑같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 반에요. 똑같은 문제를 수학 문제를 냅니다. 그 A반 평균은 확 올려버릴 수 있고 B반 평균을 확 내릴 수 있어요. 똑같은 성적의 학생들을 A반에서는 평균을 올리고 B반은 내릴 수 있어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문제 똑같이 봤는데. 그렇죠?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A반의 성적 올리면 어떻게 돼요? B반은 시험지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1번부터요. 연락 까다로운 걸 주는 겁니다. 까다로운데 계산도 오래 걸려요. 막 소수 넷째 자리까지 풀릴 것 같은데 소수 5자까지 계산하고 보기. 아이씨 없네. 욕 나오죠? 보기 없네. 욕 나오죠? 이거 낑낑거려 시간 들었는데 다 보기 없네. 큰일 났네. 그럼 두 번째 거 풀자. 두 번째 거 계산이 아리까리해서 막 연락 풀었는데 또 없어. 그래서 20문제 중에 5문제 풀었는데 60분 시간인데 벌써 30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수험생은 패닉에 빠져요.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안 나요. 막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막 스쳐 지나가고 부모님 얼굴 보이고 내년에 어느 학원을 가야 될지 생각나고 거기서부터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심리전에서 끝난 겁니다. 그렇죠? 뒤에 거 못 풀어요. 그냥 모르겠다 대충 짚고 나가자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A반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1번부터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요. 그렇죠? 1번, 생각보다 잘 풀리네? 딱이네? 2번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풀리네? 10개를 풀었는데 시간이 20분뿐이 안 지났네? 아직도 40분이나 더 남았네?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분 들으면 어때요? 그 뒤에. 문제가 어려워도요. 놓지 않으면 끝까지 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실력의 학생들이 점수가 평균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수험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부터 풀어요? 뒤에서부터 풀어요? 그럼 수학 문제 딱 받았어요. 딱 보면서 훑어봐야 되겠죠. 넘겨서. 출제자 봐라. 재밌네. 앞부분에 까다롭고 안 풀리는 걸 넣고 중간에 좀 쉬워졌네. 끝에 가서 다시 쉬워지는구나. 그 정도 안목을 가진 수험생은요. 출제자를 능가하죠. 그렇지 않아요? 시험지 넘겨서 앞부분에 쉬운 거 몇치, 뒷부분에 좀 그거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걸 아는 수험생. 우리 풀어봐서 풀리면 쉽구나. 안 풀리면 어려운 거잖아요. 수학이요. 그 문제 보면서 딱 보면서 난이도를 골고루 배치했네. 후반부로 어려지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수험생은 없어요. 그럼 수학은 어때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출제자의 그 매니플레이션에 농락당할 수뿐이 없죠. 그럼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좀 달라요. 영어는 영어 시험 잘하면 다릅니다. 왜요? 영어 딱 보면서 앞부분이 어렵군. 뒷부분이 쉬워.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어는 뭐가 있어요? 영어는 뭐가 있어요? 아니죠. 유형이 있죠. 유형. 문제 유형이 있죠. 유형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준 겁니다. 제일 답답한 거는 옛날엔 그랬어요. 뭐가 답답했냐면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편적이진 않지만 맨 뒤에 나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독해 문제죠. 그 독해 문제에서도 짧은 거 나옵니까? 긴 거 나옵니까? 입시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편입도 그렇고 맨 뒤가 롱 패시지 2개에다가 3개짜리 4개짜리 문제 2개 나오죠. 한 8개 문제 내고 그죠 마지막 피니싱 하죠. 근데 매번 학생이 어때요? 열심히 풀어요. 빨리 풀어야지 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어때요? 질문 2개 남았어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귀가 뚫렸기 때문에 들리죠. 감독관이 입만 닥쳐줬어도 되는데 감독관이 뭐라고 해요? 막 첫 번째 질문을 긴 걸 보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수험 보신 수험생들은 답안지 체킹 확인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어때요? 급해져요. 그리고 그 큰 질문 2개는 마음이 급한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들어와요. 마무리하려는데 어떻게 하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뭐야? 눈에 안 들어오니까 자꾸 읽어도 자꾸 산만해질 것 같아요. 나 모르겠다. 앞에 B가 제일 적었나? 막 B로 찍어야겠다. 막 그쵸? C가 제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앞에서부터 풀어요? 뒤에서부터 풀어요? 정해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유리하게 푸는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얘기했던 경우의 케이스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 친구들은. 뒤에서부터 푸는 게 나아요. 긴 지문은 이거는 시간이 압박을 느끼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그럼 앞부분에 어휘 같은 거 10문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5문제 나오고. 어휘는 시간에, 어휘 10문제 남았어요. 어휘 10문제 남았네. 10문제 남았는데 출제자가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어휘 10문제? 그럼 어떨까요? 패닉 상태 빠질까요? 오히려 푸는 속도가 빨라질까요? 어휘는 1분 남았어도 10문제 풀고 나와요. 오히려 어휘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시간이 여유 있으면 쓸데없는 짓 해요. 유치원 사람 보니까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어볼까? 쭉 읽으면서 좋은 내용인데 막 그쵸? 뭐 이해되네 막 그쵸? 괜찮네 막 무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스킬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두 개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야 돼요. 이해가시죠? 패턴이라는 건 그런 걸 익히라는 겁니다. 적어도요. 그래야지 자기 실력이 60점일 때 뭡니까? 점수는 8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전에 무슨 대학 강사가 쓴 논문에 보니까는 저는 잘 모르는데 수능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수능에 보면은 난이도가 하위 문제가 있대요. 그거 보고 전 되게 공감했습니다. 난이도 하위 문제가 뭔가면 도형이나 그래프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도형이나 그래프 문제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4개 나오고 그렇죠. 맞는 거 찾는 거. 그 문제가 난이도가 하랍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정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래요. 근데 영어교육과 논문에 어떻게 썼냐면 그 문제를요, 난이도가 상위 문제로 정답률을 확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딱 보면서, 내 얘기하고 똑같네. 왜요? 어떻게 하면 그 난이도가 확 떨어질까요? 그걸 수능 문제의 마지막 문제에 배치하랍니다. 그럼 난이도가 급락한답니다. 이유는 그 문제는 문제 유형 성격상 급하면 풀려야 안 풀려요. 그거는 차분히 그래프 보면서 1번 읽고 1번에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맞네. 2번 읽고 맞네. 10번 읽고 맞춰보면서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보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수능 문제의 마지막으로 뭐 어때요? 예, 답안지 확인해 주세요 하는 소리 듣는 순간 그 문제는 어때요? 눈에 안 들어요. 급하면. 이해가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앞부분을 먼저 풀어요? 뒷부분을 먼저 풀어요? 이 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원래는 방법은 없어요. 원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어때요? 뒤에 게 중요해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보세요 얘기했어요. dreams 쳐볼까? 이거 신내림이죠?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유사형 차인 에어플로우는 나타낸다. 뭘 나타내지? 이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뒤에 게 중요한 거면은 읽은 게 많을수록 정보가 많죠? 그 정보를 가지고 앞에 걸 맞춰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and예요. 얘는 뭐다? 이 차가 뭐다? 몰라요. 근데 요 뒤에서 어때요? B파트죠? 근데 재밌는 게 B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지만 이렇다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있어요. 항상 방향은 뭘 따라 움직여요? 주절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 했어요. 주절, 주부. 그러면 보세요. 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and 다음에 주절이 얼더부터 블랭크까지 it부터 디자인까지. it부터 디자인까지 주절이죠. 그럼 얘 일단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and 다음에 내어놓은 그것이 그쵸, 자동차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줬다. 그것이 자동차 디자인에 엄청난 영향과 효과를 거두었다고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좋은 얘기죠. 그럼 그것이 자동차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줬대. 그럼 그것은 뭐야? 그렇죠. 자동차의 발전에 있어서 뭐예요? 큰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큰 효과가 있는 거 마일스톤.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거다. 브레이크스루. 좋은 거다. 리그레션 땡. 미스 땡. 레볼루션 굿. 혁신. 획기적인 일. 돌파구.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뒤에 있는 게 지금 좋은 얘기죠? 그러면 이 얼더우니까 여기는 좋은 얘기 나와야 돼요? 나쁜 얘기 나와야 돼요? 그럼 판매가 어때야지 나쁜 건데요? 판매가 토러블, 견딜만하다. 판매가 와우, 의미 있다. 판매가 실망스럽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요? 1번이요.